안녕하세요. 네, 여러분하고 조리기능사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할 강사 이사연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텐데요. 한 강의당 20문제씩 풀이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로 이제 2014년 10월 11일 날 출제됐던 것부터 시작해서 2015년 4월 4일 출제된 것까지 총 이제 3번의 기출문제를 3강씩 나누어서 총 9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공개된 문제로 진행을 하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이제 제가 그 교재 자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먼저 풀고 나서 틀린 것을 답을 맞추시면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한 60% 정도가 출제가 돼요. 우리 조리기능사 문제는 60점 이상이면 합격된 거 아시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봐도 거의 이제 뭐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문제풀이를 이제 1, 2, 3강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했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하다고 말한 거,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공부하셔서 공부하시고 또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합격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1강부터 시작할게요. 네, 1강 시작할게요.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열량 표시에서 몇 킬로칼로리를 0으로 표시를 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아, 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그리고 해년마다 이제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또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이제 올려놓고 이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를 좀 익히는 그런 연습이 되겠죠. 이 문제는 식품위생법상에 제4장 11조 상함항에 의거하면 이제 영양 표시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표시한다. 그리고 그 값을 5킬로칼로리 단위로 표시하되 5킬로칼로리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식품위생법상에 아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실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영업을 신고가 하는 게 있고 허가를 받는 게 있어요. 영업에서 신고 받는 것과 허가 받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은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주류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신고하는 거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까지예요. 판매. 그러니까 즉 일반 음식점이 있겠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음식점, 즉 뭐 삼겹살집이나 이런 데는 주류 팔잖아요. 요거까지는 신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은 뭐냐? 술까지 먹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곳은 허가를 맡아야 돼요. 노래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까지도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 요거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는 곳이 어디냐? 요거 하나는 단란주점이고요. 또 하나는 유흥업소예요. 네, 단란주점은 노래까지 할 수 있죠. 유흥주점은 뭐예요? 유흥, 춤까지 출 수 있는 것이에요. 요거 두 개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신고 대상이 업종이 아닌 것,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제조 가공업도 신고가 됐겠어요. 그래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단란주점 영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맡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는 거래요. 틀린 거. 자, 틀린 거 볼까요? 집단급식소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집단급식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까요? 네, 아니에요. 집단급식소는 비영리예요. 비영리. 즉,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식품이라 하면 의약을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말한다. 네, 맞아요. 식품위생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런 것을 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4번 용기 포장이라 함은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답은 집단급식소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식품위생법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가 아닌 것을 찾는데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구청에 가시면 이분들이 하는 일과 또 소비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소비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근데 여기서 아닌 것을 찾는데요. 자, 식품 접객업에서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네,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 표시 또는 과대 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을 신고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네,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원한다. 네, 그렇죠. 지원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일입니다. 4번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 기관에 보고한다. 네, 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일이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감시원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이 아닌 것을 찾는데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집단급식소는 조리사를 다 두어야 합니다. 예,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어야 하고요. 또 특별히 다른 일반 음식점에서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특별히 두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 하면 보고조리입니다. 보고조리는 왜 그러냐 하면 보고에는 테트라토톡신이라는 아주 강한 치사량 2g만 있으면 죽는 그런 아주 강한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독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보고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있어야 돼요. 보고조리 판매업소 지금 설명드렸죠. 필요합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병원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다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보고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어패류의 신성도 판정 시 초기 부패 기준이 되는 물질은 어패류 하면 비린내의 상한 비린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비린내의 성분이 트리메틸아민이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외우셔야 돼요. 7번 식품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거품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거품을 제거하는 거는 그냥 소포제. 예, 딱 이거 딱 튀어나와야 돼요. 네. 8번.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예, 이렇게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방부제 또는 방부제 또는 다른 말로 보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쓰는 것이 보통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3개 정도는 딱 알아두셔야 돼요. 3개 정도. 1번이 데이트로 초산. 네. 2번이 소르빈산. 3번이 안식향산. 네. 왜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느냐? 얘가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데이트로 초산 같은 경우는 치즈, 버터, 네, 유제품, 마가린 뭐 이런 데서 마가린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방부제입니다. 소르빈산 같은 경우는 네, 식육 제품에 많이 쓰여요. 식육 제품, 즉 햄이나 베이컨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또 된장, 시판 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소르빈산입니다. 안식향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액체류예요. 간장이나 음료수 여기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보존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안식향산 나트륨, 호박산 이나트륨, 글루탄산 나트륨, 유동 파라핀 여기서 골라내는 거는 안식향산 방부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9번 보실게요. 9번 중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옳은 것을 찾는데요. 해독에 사용되는 약을 중금속 길향약이라고 한다. 길향약이 그럼 뭐냐? 어떤 약물이 이제 다른 약물과 병용되어서 이제 작용하는데 그때 그 독을 전부 또는 그 조금 일부를 감퇴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재를 길향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금속에서 옳은 거는 당연히 1번이겠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중금속과 결합하기 쉽고 체로 배출되는 약은 없다. 길향약이라고 있다고 했죠. 중독 증상으로 대부분 두통설사, 고요를 동반한다. 중금속의 중독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되죠? 우리 카드뮴이나 수은 중독 같은 경우 어때요? 뼈에서 뼈가 아프고 마비가 되고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대부분이 이러지 않다. 중금속은 지질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고 산화작용을 나타낸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답은 1번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렵다고 다 맞는 말, 길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 10번 볼게요.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일반적인 특징.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거의 시험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경구 감염병.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죠. 먹음으로 해서. 주로 이제 콜레라 이런 것들을 콜레라 장티푸스가 경구 감염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은 몇 가지가 있죠. 세균성 식중독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어요.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세균성 식중독은 보시면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어요. 감염형에는 보통 4가지로 둘 수 있거든요. 뭐냐면 살모넬라, 그다음에 대장균, 그다음에 장염비브리오, 웰치균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소형에는 딱 2개가 있어요. 보툴리늄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색 포도상구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균성 식중독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구감염병은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경구감염병은 전염이 돼요. 자, 소량의 균으로도 발견되는 거는 경구예요. 경구하고 세균성하고 나눠볼게요. 균수는 경구 같은 경우는 조금 소량이라도 발병을 합니다. 세균성은 10의 7승에서 10의 9승까지 많은 균이 필요로 해요. 또 잠복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잠복기 같은 경우, 경구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3일 이상.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데 3시간이면 잠복기예요. 3시간이. 2차 발병률. 경구 같은 경우는 전염이 계속돼요. 전염. 그래서 전염병이잖아요. 이거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먹은 사람만 걸려요. 전염은 되지는 않습니다. 수인성 발생. 수인성은 뭐예요? 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경구감염병과 비교하여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건 일반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즉, 소량의 균으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가장 짧죠. 3시간일 수도 있다. 2차 발병률이 매우 낮다. 수인성 발생이 크다. 요게 수인성 발생이 크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요거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 아닌 것이래요. 자연독 성분은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동물성에는 크게 나누면 보고하고 조개류 중독이 있고요. 식물성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식물성 자연독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식물성이고 한 개만 아니겠네요. 자, 무스카린은 버섯의 자연독이다. 그러면 테트라토톡신은 보고죠, 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요. 솔라닌은 뭘까요? 감자. 고시풀은요? 고시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동미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성 독 중에 하나고요. 동미나리 하면 시큐톡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스카린, 솔라닌 다 아시죠? 자, 13번 장염비브리오 나오네요. 장염비브리오는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 건지 일단 알고 갈게요. 장염비브리오는 얘는 정말 매스컴을 많이 타는 친구예요. 매스컴하고 아주 친해요. 여름에 바닷가에서 뭐 먹죠, 주로? 여러분들은 바닷가 가면 뭐 드세요? 저는 회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가 회 속에 사는 애예요. 회,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 존재하는 애고요. 일단 바닷물. 그러니까 지금 호염성이에요. 호염성 세균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볼까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해수, 즉 바닷물에서 존재하는 세균이고요. 3에서 4% 식염 농도에서 잘 발육을 해요. 또 그래서 여름에 그 바닷가에서 그 회를 잡을 때 그 민물을
끼얹어서 도마나 이런 걸로 하면 얘는 다 죽어요. 예.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사람의 혈구를 용용시킨다. 예. 이거 장염 비브리오를 제때 못 치료를 하면 폐혈증이라는 게 걸려요. 폐혈증은 뭐예요? 예. 이 용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람 양성균이며 아포를 생성하는 구균이다. 예, 이건 아니에요. 보통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볼까요?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이 되는 것.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이 되는 원인. 이렇게 실명 얘기 나오면 가짜 양주 생각하시면 되고 메틸알코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5번 세균성 식중독에 속하지 않는 것. 좀 전에 설명했죠.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이 있고 네, 독소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노로바이러스하고 장구균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장구균 같은 경우는요.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인데 병원성 대장균의 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살지만 장구균 같은 경우는 냉동에서 존재하는 대장균의 일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원성 대장균 안에 장구균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세균성 식중독이야.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예.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예 나와 있어요. 네. 16번 볼까요? 아, 얘도 진짜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자유수하고 결합수.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교는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한 문제씩. 자, 그 물에 있어서, 자, 이게 시금치 이파리예요. 그러면 이 겉에 시금치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렇게 시들죠, 이렇게. 시들었을 때, 얘처럼 됐을 때, 요 속에서 뭐가 날아가죠? 수분이 날아가죠. 이 날아가는 수분은 자유수예요. 그리고 여기 끝까지 남아있는 얘는 결합수예요. 그래서 결국 네, 날아가거나 썩거나 세균이 자라거나 미생물의 변식에 이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유수고요. 건조로도 쉽게 되지도 않고 얼음, 냉동 뭐 40도씨, 영하 40도씨에 있어도 얼지도 않고 라면 스프처럼 딱 돼 있는 애. 라면 스프 왜 건조 스프 있잖아요. 그 속에도 수분이 남아있는데 그 속에 남아있는 수분, 즉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그런 거하고 꽉 잡혀서 있는 애. 걔를 결합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수용성 물질로 용매로 사용된다. 자유수가. 네, 맞아요.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되지 못한다. 이용되죠. 이 물 때문에 세균이 자라거든요. 또 비중은 4도씨에서 최고이다. 건조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건조 쉽게 되고요. 요거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돼요. 그래서 답은 얘예요. 이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번이 답입니다. 자, 과일의 주된 향기 성분 에스테르. 이건 딱 그냥 나와야 돼요. 이렇게 탁 치면 탁 나오는 게 에스테르. 과일의 향기 성분 에스테르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꽃 부분 주요 식용 부위로 하는 화채류. 그러니까 채소인데 꽃인 거예요. 꽃을 먹는 거예요. 예. 볼까요? 죽순은 어디를 먹죠? 네, 줄기 부분을 먹어요. 줄기 부분. 파슬리 같은 경우는 잎을 먹죠. 콜리플라워, 얘가 꽃이네요. 아스파라거스 줄기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네, 19번 볼게요. 현미는 벼의 어느 부위를 벗겨낸 건가? 나머지는 다 살아있고 완교층만 벗겨낸 게 현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0번 유화에 의해서 생성된 식품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우유 수적형 유화입니다. 마요네즈 유적형 유화입니다. 주스는 그냥 주스죠. 유화된 게 아니죠. 네, 답은 3번이고요. 자축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유화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세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끓이다 보니까 이것도 수적형 유화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번까지 다 풀고요. 다음 2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